학부모님이 초중등 수학에 착각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피하셔도 아이가 수포자가 되지 않고 이 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초중등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야 수학을 잘할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실수만 안 하셔도 중고등 가서 폭망하지가 않고 또 최상위권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이 수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확실한 감도 오실 거고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길 건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영재교육이 1등급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이제 학원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제일 일치가 되지 않고 또 의견이 분분한 게 영재의 교육이죠. 어떤 분은 해야 한다, 어떤 분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 분야를 경험하고 아이를 AI 개발자로 키우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수학을 대부분 겪어봤기 때문에 필요한 친구, 또 필요 없는 친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아이 실력과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두 방법 다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지만 단지 분야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다를 뿐이거든요. 먼저는 영재교육, 일명 영재원, 경시, KMO, 영가고, 공대, AI 인공지능 이런 코스를 가는 아이와 교과과정의 기본, 심화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특목고, 일반고, 명문대, 의대를 진학하는 그런 아이들로 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두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아이가 공부해 보면 전자의 코스로 진로를 잡아야겠다라는 친구들은 영재교육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지만 후자 쪽이라 한다면 굳이 영재교육이 필요 없고요. 학년별 문제집 코스로 나가되 고등 과정은 좀 어려우니 초등 때의 한 10배 난이도 정도라 염두를 해두시고요. 꼼꼼하게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자인 경우에 경시, KMO 이런 수순으로 나가다가 수학이 정말 일치월장해서 공대, 요즘 핫한 AI에 관련된 그런 직종으로 갈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수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야 하고 또 내신과 수능과의 연계성이 좀 크게 없어서 여차 시간만 엄청 쓰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에는 아이가 수학은 잘하지만 명문대, 의대 실속 있게 대학 입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둘러가지 않고 1등급 라인으로 가자라고 결심을 하고 후자 쪽을 선택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시 학원에서는 꼭 KMO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또 입시 학원에서는 KMO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각각 다른 조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자와 후자를 보시고 자녀의 진로와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어떤 허튼 돈 쓰지 않고 허튼 시간 쓰지 않고 아이는 탄탄하게 수학의 최상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학원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레벨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가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학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보곤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학원 레벨 테스트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학원에서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게 하기 위해서 불안 마케팅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부분에 우리 아이가 약한지 그리고 아이의 진로에 맞게 설계된 그런 설명을 해준다기보다는 학원에 맞춘 설명을 들으면서 마치 이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아이가 이 실력이 형편이 없어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덜컥 등록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경험은 부모님들 누구나 다들 겪어봤을 텐데요. 그런데 뭔가 우리 아이의 레벨을 알고서 상담을 받아야 이런 실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집에서 이렇게 단원 평가라던가 기출 문제를 시간을 재고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직접 채점을 해보고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아, 우리 아이는 이 정도구나를 먼저 아셔야 하고요. 만약에 다니는 학원이 있다면 그 학원 선생님께 부족한 부분의 어느 영역인지 또 상담도 받아보고, 또 구멍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실력을 먼저 탄탄히 쌓아보고요. 이렇게 하고서 부모님이 아이의 상황과 실력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른 학원의 테스트와 상담을 받으면 휘둘리지가 않아요. 일명 호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실력과 더 나은 수학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레테를 볼 때는 무조건 또 유명 학원에 가서 시험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합격시킨 그런 경험이 많은 학원에서 테스트를 보셔야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실력이 좋다, 유명하다, 뭐 이런 학원에 가서 시험을 보면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경시 쪽이라던가 아니면 전혀 다른 외고 쪽이라던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내 아이에게 맞지 않은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보시는 건 아이에게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 번째로는 지필만 신경 쓴다? 이것도 위험한데요. 이제 지필만이 내신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초등 때 종종 발생을 해요. 그런데 막상 중고등학교를 가보면 이제 수행평가가 성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때 허겁지겁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가 서투르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빠뜨려서 지필 점수는 좋은데 수행평가가 뭐 합산을 해보면 점수가 미흡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필도 중요하지만 중학교의 수행평가를 고등의 워밍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찬찬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 중학교의 수행평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또 성실하기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등 수행평가를 소홀히 하지 않고 익숙하도록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게, 고등 가서 갑자기 습관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이에게 맞는 고등학교는 어딜 갈까라고 고민이 된다면 희망하는 그 고등학교의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고요. 그 학교의 알림이에 있는 수행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본다거나, 크게 어렵다면 학교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도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내 아이에게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셨다면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어머, 이 학교가 내 학교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잘못 선택했나 봐 라고 후회할 일도 없고요. 내신도 확실히 그 부담도 줄어들면서 한마디로 딱 맞는 학교 선택과 지필, 수행평가를 통해서 상위권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흔히 실수할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만 잘 활용하셔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성적이 오르는,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아이가 될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